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그 자체 이슈보다는 어떤 미국 고용지표나 기준금리 회의 같은 이 거시경제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거시경제 이벤트와 그 영향,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 더 특히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미국 금리가 한 5% 정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달러 가격이 이제 싸지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돈의 값이잖아요. 금리라는 거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사실 지금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한번 하고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초에 통과된 비트코인 현물 ETF 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디서 그러면 이 현물 ETF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냐면 주로 전통금융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크로하고 점점 좀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거에는 위험자산군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약간 이상하리만치 비정상적인 상승을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2021년 딱 두 개였어요.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두 개였는데 올해는 이제 AI 주식이 여기 추가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투자를 하는 돈들은 이렇게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AI 주식이 또 크게 올랐으니까 네. 분산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꼭 막 난 무조건 비트코인 이게 아니라 급등하는 자산, 위험 자산에 돈을 넣는 그 고수익 투자를 즐기는 그런 이제 자금들이 AI 쪽으로 갔으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바람이 빠져야 정상인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들어오는 모수 자체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위험자산군하고 경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거시경제 상황하고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방증이겠죠. 네. 네, 그 이번 달도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좀 많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먼저 만약 9월에 나오는 그 미국 고용 지표나 아니면 소비 지표가 경기 침체를 다시 이제 가리키게 되면 이 가상자산 시장도 혹시 다시 충격을 받겠습니까?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기로는 고용 지표가 일단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 많이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봐가면서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게 되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이제 좋은 일인데 네. 요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뭐 0.25%포인트 내리고 멈춘다. 네. 거기서 그냥 올해 금리 인하 끝. 이러면 오히려 저는 이제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사실 금리 인하인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시중 유동성이 커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유동성 장치 설계가 조금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어떤 자금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네. 소폭으로 소폭으로 내리면 오히려 유동성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오. 그래서 이제 보통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주식시장 작살날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여기 이제 연합뉴스 TV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의 흐름이 이제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충분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는 오히려 조금 나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 찔끔찔끔 감질나게 내리면 별 효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달 10일에는 또 미국 대선 후보 간 토론회도 열립니다. 여기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어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네. 그 뭐 지금은 거의 결론이 난 상태인데요. 민주당과 해리스는 안 좋다. 가상자산 시장에.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 그 해리스 후보 자체가 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조금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약간 어떤 자산 이런 이제 잘못된 이 왜곡된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쪽 업계 사람들이 보는 대부분의 시각이고 네. 그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거기는 정치 자금을 적극적으로 또 후원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는 정치 자금 대부분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트럼프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은 더 좋은데 지금은 8월은 사실 이제 그 어떤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가 네. 조금 이제 바람이 빠지면서 지금 거의 50대 50 백중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빅 이벤트인데 그날 처음으로 두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 네네. 나오게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게 굉장히 크대요. 영향성이. 여기서 누가 잘 얘기를 하느냐. 호감을 사느냐 이게 굉장히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뭐 사퇴하게 된 것도 그 TV 토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이런 걸 해보질 않아서 잘할지 못할지 뭐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바이든 상대로는 굉장히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날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출렁출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말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네. 기시다 총리의 뒤를 이을 그 차기 신임 총리가 선출되는데 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가상자산 시장이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약간 이번 달에 생긴 그 일종의 내러티브인데 네. 5일에 그 굉장히 그 폭락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블랙 먼데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8월 5일에 네네. 8월 5일, 4일, 5일 뭐 요때 주말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주말에도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10% 넘게 내려갔고 뭐 나스닥도 많이 내려가고 코스피 뭐 니케이 할 거 없이 다 10%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가 원인이다. 엔캐리 자금 일본 바깥으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폭락이 일어났다.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이유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가 발동하는 조건이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 엔화는 원래는 이제 제로 금리니까 영원한 약세 컨셉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금리 인상 기조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강해지게 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일본과 다른 국가의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네네. 두 나라의 금리 차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줄어들 때 요 두 가지 조건이 발동 조건인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잭슨 홀 미팅에서. 그래서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중이고 미국은 내리려고 하는 중이니까 이 조건이 또 얼추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게 되면 또 그런 이제 폭락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고 네. 크립토 업계에서도 이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게 당해봤으니까. 이번 달 초에 한번 네, 그때는 주가가 이제 폭락할 때 같이 떨어졌으니까. 왜 내리는지도 모르고 이거 뭐야 약간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질문 주신 게 뭐였냐면 일본 총리 선거가 9월 27일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엔화 약세가 지금까지 왜 해왔냐면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 있는 어떤 그 경제정책 기조가 한 십수년째 지금 작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네. 아베노믹스의 전제 조건 자체가 엔약세를 전제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네네. 그래서 이번에 수상이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뭐 아베 계열의 아베는 죽고 없잖아요. 네네. 아베 계열의 누군가가 된다고 하면
이게 그래도 조금 이게 관성처럼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계파의 누군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전환 속도 굉장히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변동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네. 그 엔화를 차입해서 생각보다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 쪽에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나 보네요. 그거는 이제 알 수 없죠. 그 NK 트레이드의 무서운 점이 총액을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엔화 약세가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엔화를 대출해 가지고 제로 금리로 해외에다 투자를 했던 자금이 일거에 다 돌아가게 됐을 때 그 규모가 정말 뭐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사실 뭐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라면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최근 한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많이 기대가 되면서 실제로 퍼포먼스가 좋았던 자산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에서 뭐 거의 굉장히 낮은 금리로 돈을 차입해서 비트코인에 만약에 5년을 묵어놨다라고 하면 네.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현물 ETF 승인된 이후에도 지금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꼽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파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이제 만들었던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일종의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곳인데 여기가 기가 막히게 이더리움 고점 맞추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더리움을 가끔씩 이제 재단 운용을 해야 되니까 돈이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더리움을 내다 파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서 보면 항상 고점에 팔아요. 근데 최근에 한 3일 전에 네네. 여기서 한 $10,000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팔았다는 건 이거는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10,000,000치 이더리움 팔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걸렸거든요. 이 반등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계속 9영업일 연속 이제 순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어떤 성적표. 하루는 이제 그나마 숫자는 플러스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의미 없는 플러스였고 네네. 어쨌든 지금 ETF에서도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건이니 뭐니 해서 위험자산 이제 올 만큼 온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또 회의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굳이 한다면 이더리움보단 비트코인 낫지 않아? 이런 이제 심리가 좀 시장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도 상장 초기에는 좀 힘을 못 썼으니까 앞으로 네. 이더리움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크립토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